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점퍼 플러스 금날입니다. 네,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성환입니다. 네, 장마와 무더위가 지나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부는 9월이 시작됐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위원님? 네, 올 들어 시간이 이렇게 빠른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 8월 동안 우리 내셔널리그 팀들은 총 25경기에 무려 79골이 터졌다고 합니다. 한 경기당 3골이 터진 셈인데요. 그만큼 치열한 경기를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과연 새롭게 시작되는 9월에 어떤 플레이를 펼쳐질지 여러분들 무척 궁금하시죠? 네, 9월이 시작되고 이제 잔여 경기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강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위해서 모두 팀들이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데요. 끝까지 내셔널리그의 멋진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점퍼 플러스 새롭게 시작되는 9월에 더욱더 힘차게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19라운드 놓칠 수 없는 경기 함께 하시죠. 화끈한 공격 축구를 자랑하는 내셔널리그 19라운드 다시 보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반환전까지 치른 내셔널리그가 여전히 리그 순위에 많은 혼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두고 여전히 4강 싸움이 치열한데요. 앞으로 정규 일정은 총 9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 5경기가 약 보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가장 뜨거웠던 3경기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9라운드 첫 번째 경기, 드디어 내셔널리그가 새로운 1위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울산과 용인의 경기에서 울산이 용인을 상대로 3대0으로 크게 승리하면서 리그 1위에 올라섰다고 하는데요. 다 함께 그날의 멋진 골 장면 함께 하시죠. 드디어 울산현대 미포지션이 1위를 탈환했습니다. 골 득실에 앞서 인천 코레일을 누르고 1위를 새롭게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이날의 포인트는 두 가지였습니다. 울산현대 미포지션 승리를 하느냐, 더군다나 울산현대 미포지션의 김선민 선수가 연속골을 기록을 하면서 6경기 연속 타이 기록을 세우냐가 관건이었는데 이날 두 가지 모두 이룬 울산현대 미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김선민 선수가 두 번째 골을 기록을 하면서 2008년도에 김용호 선수가 세웠던 6경기 연속 타이 기록에 동료 이룩하게 되었고, 그 다음으로서는 우선 용인시청이 성붉은 축구를 구사하면서 상대 강한 압박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나온 3골 모두 용인시청의 수비에서 나온 실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용인시청은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이런 수비력적인 측면에서 보완을 한다면 4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치열한 4강 싸움을 펼치고 있는 경주와 부산의 경기도 이어졌습니다. 양팀 모두 최근 2연패를 기록 중인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기였는데요. 양팀 모두 끝까지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과연 4강 싸움의 승리는 어느 팀이 가져갔나요? 네, 경주 한성과 부산 교통사의 3위권 싸움에서는 우선 원정팀인 부산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전반 이른 시간에 이용승이 골로 기록을 했고, 전반 27분에 윤동희 선수가 따라가면서 1대1 균형을 맞췄으나 후반 시작과 동시에 김현수 선수의 골로 기록을 해서 우선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산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은 중원 싸움이 상당히 치열했고 상대 진영에서 집중력이 높은 부산이 승리를 가져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동행자에서 달라진 위상의 두 팀, 강릉과 인천의 경기도 있었습니다. 시즌 초반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던 양 팀이었는데요. 이번 19라운드에서 많은 공격 기회를 주고받았지만 득점으로는 연결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후반기 들어 정말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강릉시청이 인천 코레일을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 두 팀은 경기 양상이 상당히 치열했고 많은 득점 찬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상대 진영에서 집중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0대0으로 무승부를 가져갔고, 이로써 강릉시청은 후반기에 정말 순위를 하위권까지 치고 내리면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을 연출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드디어 내셔널리그 순위표에 흥미로운 지각 변동이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4강 플레이오프 진출 경쟁이 시작됐는데요. 하반기 새로운 태풍의 주역은 과연 누가 될지 여러분들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가장 뜨거웠던 3경기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남은 2경기는 자막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최하위 팀들의 경기, 천원과 창원의 경기입니다. 네, 이날 경기 상당히 꼴찌와의 승부이기 때문에 재밌는 경기였는데요. 우선 승리는
원정팀인 창원이 2대1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두 팀 모두 꼴찌 탈출을 위해서 정말 매 경기마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해와 목포의 경기입니다. 네, 정말 이번 라운드 다크호스의 경기로 각광받던 시청 간의 더비였는데요. 우선 김해시청과 목포시청은 그렇다 할 득점 없이 0대0으로 무승부로 승점 1점씩 사이좋게 나눠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9라운드 경기 확인했고요. 20라운드 경기 결과도 자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을 두고 선두 싸움을 펼치고 있는 20라운드 팀 간 순위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20라운드 인천이 경주를 상대로 귀중한 승점 3점을 획득하면서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반면 울산이 목포를 상대로 패하며 리그 2위로 떨어졌고요. 3위는 목포, 4위는 부산으로 20라운드를 마쳤습니다. 4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두고 화끈한 공격 축구를 자랑하는 내셔널리그 21라운드 경기 일정 및 관전 포인트 함께하겠습니다. 하위권 탈출을 통해 중위권 도약을 노리는 창원과 울산과의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인천과의 경기입니다. 양팀 모두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 창원과 인천과의 경기입니다. 두 팀 컬러상 중원 장악력이 상당히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중원은 어느 팀이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승점 3점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네, 한 게임도 절대 놓칠 수 없는 김해와 경주의 경기도 이어지겠습니다. 두 팀 모두 정말 갈 길이 바쁜데요. 김해시청의 구현서와 외국인 이반 선수의 활약을 볼 수 있을지, 반면 최전방 공격수의 한 방을 보여줄 경주 한수원의 멋진 플레이가 치러질지 무척 기대되는 경기죠. 네, 두 팀 모두 최근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김해와 경주 한수원은 상당히 사이드 측면이 빠른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김해의 새로운 용병이죠. 이반 선수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경주 한수원에는 많은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순위권을 4위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날 경기가 끝나봐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어집니다. 네, 다음으로 하반기 가장 신바람남 두 팀, 울산과 부산의 경기입니다. 상반기 부진한 플레이를 보여줬던 부산이 어느새 탑3까지 진입했습니다. 반면 울산은 김선민을 앞세워 계속해서 승점을 획득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가장 핫한 두 팀이 만난 만큼 매우 기대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후반기 들어 정말 상승기를 타고 있는 두 팀이 만났습니다. 울산과 부산과의 대결인데요. 두 팀 모두 팀 컬러가 조직력으로 승부를 한 팀이기 때문에 조직적인 면에서 승리를 한 팀이 중요한 승점 3점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네, 리그 최하위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천안이 목포를 상대로 경기를 갖겠습니다. 다행히 홈에서 약한 목포와의 대결인 만큼 천안의 강한 승부수를 통해 과감한 공격 전술을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네, 시청더비죠. 목포와 천안과의 경기입니다. 목포는 이날 경기 승리로 가져가게 된다면 4강 플레이오프의 진출을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데요. 반면에 천안시청은 이 경기 승리로 가져가야지만이 꼴찌 탈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 팀은 수비력적인 측면에서 안정을 꾀하고 상대 진영에서 높은 집중력 한 방이 필요한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21라운드 마지막 경기죠. 리그 중위권에서 4강 진입에 얽히고 설켜 있는 용인과 강릉의 경기입니다. 중위권 팀 간의 맞대결에서 승자만이 4강 진입에 다가설 수 있겠는데요. 강릉의 하반기 지독한 슬럼프는 도대체 언제쯤 탈출할 수 있을까요? 네, 용인시청과 강릉시청 간의 시청 간의 더비입니다. 이 경기는 4강 플레이오프권 진출을 두고 상당히 중요한 경기인데요. 두 팀 모두 최근 조직적인 측면에서 와해가 됐기 때문에 이날 경기는 양쪽에서 빠르게 공격 옵션을 선택하면서 상대에게 집중력 높은 한 방을 선사하는 팀이 승점 3점을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내셔널리그가 벌써 21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선선한 바람에 경기하시는데 조금은 부담이 없으실 텐데요. 앞으로 남은 정규 일정까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멋진 모습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IT와의 평가전을 앞둔 축구 국가대표팀이 파주 트레이닝센터로 소집돼 첫 훈련을 가졌다고 합니다. 추가 시간 오늘은 홍명보호가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유럽파를 소집한 평가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근 대표팀이 4경기에서 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하는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번 IT와의 평가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아무래도 IT가 좀 약체팀이다 보니까 여태까지 활용하지 못한 선수를 좀 활용해 보고요. 그럼으로써 골 가뭄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4경기에서는요, K리그와 중국, 일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경기를 치렀는데요. 탄탄한 수비진에 비해서 공격력이 조금은 아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무래도 대표팀 소집 기간이 짧기 때문에 조직력을 극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IT와의 평가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떨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명보 감독이 이번에는 국내파와 유럽파를 적절히 섞어서 베스트 11의 선수를 배치한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눈여겨볼 만한 선수에는 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있겠고요. 우선 김보경 선수가 최근 폼이 좋기 때문에 김보경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로파 선수들의 비중이 늘어난 걸로 봐서는 선발로 출전할 가능성이 더 높겠네요. 아무래도 해외파가 동원이 된다고 해서 해외파만 뛰길 수는 없겠죠. 최근 국내파 선수들이 무리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국내파와 해외파 모두 선의 경쟁을 통해서 베스트 11에 가동될 것입니다. 네, 이번 IT와의 평가전에서 국내파와 유로파 선수들이 적절히 호흡을 이뤄서 꼭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전파 플러스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정규 리그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끝까지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막바지에 이른 내셔널리그입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상당히 쌀쌀합니다. 감기 모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즐거운 축구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문성원 위원, 저는 김라리였습니다. 내셔널리그 중심 점프 플러스.